DNA 분석과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DTC라고 합니다. Direct to Consumer라는 게 있고, 개인 유전체 분석 PGS라는 Personal Genetic Genome Service라고 하는 이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질병 위험과 건강 이상 여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은 물론 개인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할 정밀의학의 현실화가 앞당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HGP의 소요된 유전체 분석 비용은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1년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2011년에는 10만 달러, 2014년에는 1000달러, 2017년 기준에서 향후 10년 내에는 100달러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을요? 유전체 분석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 유전체 분석 분야는 유전학 및 의학에 근거한 바이오 헬스케어 한 영역이며 핵심 목표는 유전적 변이와 질병의 연관성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빅데이터 활용해서 맞춤 영양관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질병과 노화를 늦추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영양분을 기피한다면 그에 맞는 식이요법을 취하거나 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맞춤 영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에 결핍을 채운다면 질병 발생을 늦출 수 있고, 또 우리는 수면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고 영양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건강 관리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자가치료법이나 아니면 예방의학으로서 우리의 병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인 유전자 검사 참여 설문조사라는 그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 인원 305명 중에 81% 응답자가 내 유전자에 대한 호기심에 이 유전자 분석 테스트를 사용했었고, 78%는 내재된 위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응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1,050명 중 42%가 유전체 검사 외에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 중에 72%는 식사 패턴이 바뀌었고 61%는 운동 습관. 여기서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의사의 상의 없이 처방약을 바꾸는 것은 1%에 국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병을 예측하고 있을 수 있지만 현존하는 우리의 그 의료 시스템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 디톡스와 처방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염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그 많이 애용하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비타민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생제의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염산 독시아클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거나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막고 감염을 예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분이 염산 테트라시아클린과
킬레트라는 그런 차근함을 형성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항생제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 나거나 아플 때 혹시 아스피린 많이 드시나요? 요즘 약국에 가면은 아스피린 종종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혹시 위장에 출혈이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성인 아스피린보다는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신 경우가 있죠. 아스피린의 기능은 말초 신경을 확장시켜서 감기로 인한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을 억제해서 신경과 관절의 통증 완화를 시켜주고 또 피를 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황산화제의 여왕 비타민C를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비타민C의 기능은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피부 탄력 유지를 하거나 바이러스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위장 등의 소화 기관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토혈을 할 수 있고 또 계열병에 생깁니다. 아니 비타민C가 계열병을 치료해준다는데 같이 먹으니까 이런 상태까지 오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소비자들에게 얘기해 준 것도 좋습니다. 제가 리서치하면서 많은 걸 보고 또 병원에서 임상 사례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을 찾은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비타민이나 아니면 한약, 건식, 그런 효소 그런 것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처방약과 이 상층 관계하는 게 있고 상반되는 약효가 있고 또 상호작용하는 약효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는 고혈압 중에 처방약에 라식스, 에테크린, 디오릴, 엔드론, 다이아자이드라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 처방약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우리 몸 인체에 영양소가 결핍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 B6, 그 다음에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인, 큐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쑤시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진통제를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이나 비버린, 메르빌, 모트린도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가다 사용하다 보면은 비타민 C나 엽산, 철분, 칼륨 이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비타민 디톡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미네랄 말고 이 오버되는 것이나 너무 많이 복용돼서 이 가다 복용돼서 우리 몸 인체에 더 해로를 끼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거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만 디톡스가 아니라 이 비타민 같은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톡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비타민 A나 D 이들은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차겸 중독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염을 초래할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신장 결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항산화제 셀레니움 이것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잘 부서지고 피부 발진 및 신경계 증상에 생길 수 있고 또 구토나 설사 등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아연과 철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느낀 건 뭐가 있을까요? 막무가내 우리가 찾고 있는 만병통치약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건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예방의학 시스템에서 반대되는 그냥 근본적인 치유 그런 조사나 아니면 분석이 한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에 먹었던 것들입니다. 시스템이.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같은 거 강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약을 하나 먹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 영양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만 삶의 질도 높여주고 내 몸을 이런 약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미코젠 퍼시픽의 이 제노 솔루션 이게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하고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